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는 걸까요?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도가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스트레스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알게 된다면 스트레스 반응에 종속되어 나를 파괴하고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알고 당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왜 불안한 감정이 생기는지 알고 나면 훨씬 대처하기 좋을 겁니다.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HPA-축,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발동하며 스트레스 버튼이 켜집니다. 이는 수백만 년의 세월에 걸쳐 발달한 기관으로 인류뿐만 아니라 새, 개, 고양이, 원숭이 등 척추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상하부는 뇌 아래에 자리한 내분비 기관인 뇌하수체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어 뇌하수체는 신장 바로 위에 자리한 부신의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HPA-축은 인간과 동물이 극도의 위험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발달했을 겁니다. 고대인이 갑자기 맹수를 받다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뇌하수체는 부신의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됩니다. 코르티솔은 에너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합니다. 심박수는 왜 올라가는 것일까요? 사자를 공격하거나 달아나기 위해서죠. 싸우거나 가능한 한 빨리 도망가기 위해 신체 근육은 더 많은 피가 필요하게 되고 이 때문에 심장은 더 빠르고 강하게 뛰게 됩니다. 부정적 감정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다. 고대 시대에는 생존의 위협 때문에 두려운 감정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굶어 죽거나 맹수를 맞닥뜨릴 두려움은 일어날 확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은 수시로 찾아오죠.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큰 발표가 있거나 카드 명세표가 날아올 때 말이죠. 이때도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며 똑같이 HPA 반응이 일어나며 코르티솔을 발생시킵니다. 맹수를 피해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심장박동은 강해지고 식은땀이 납니다. 우리는 맹수의 위협과 시험, 스트레스는 다른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장박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탄생했습니다. 농경사회에 들어선 지는 1만 년 정도 되었죠. 적어도 19만 년간은 수렵과 채집으로 생존해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기, 깨끗한 물, 스마트폰이 있는 세상에서 산 인류 세대는 얼마나 될까요? 고대인으로 산 기간과 스마트폰이 나온 이 시간을 직접 비교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진화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천천히 일어나지만 기술의 변화로 인한 사회 변화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빨랐던 적은 없었고 지금의 인류의 뇌는 사회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지부조화죠. 생존의 위협은 없어졌지만 부정의 감정에 여전히 휘둘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에 더 반응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우세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역사적으로 위협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위협은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맹수가 나타나거나 갑작스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즉각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먹고 마시고 자거나 혹은 짝짓기는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도 위협에 대한 대처는 미룰 수 없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짐작컨대 우리의 선조가 처했던 주변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생존에 직결되는 위협이 많았을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어쩌면 더 일반적이었을지 모르고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위협에 잘 대처할 수 있었고 살아남은 자들의 DNA가 현 인류에 전해졌을 겁니다. 뉴스를 보면 인기가 많은 기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교통사고, 화재, 강력범죄 등 부정적인 뉴스나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루는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언론은 광고비가 주 수입원이므로 기사가 많이 노출될수록 돈을 벌게 되는 구조죠. 조회수가 높은 기사가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래서 뉴스는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통계적으로 강력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고 있지만 뉴스에 등장하는 빈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뇌의 전략. 19세기 말 기준 사망 원인은 폐렴, 인플루엔자, 결핵, 설사 순이었습니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와 같은 감염병 질병의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감염증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은 다양한 진화 메커니즘을 구축했을 겁니다. 그중 하나가 면역체계고, 두 번째는 상한 음식을 먹고 느끼는 구역감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염 혹은 부상 위험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몸을 사리게 됩니다. 우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는 램프를 꺼트리고는 회피해버립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의사결정을 미루고 무기력해집니다. 스트레스 이후 찾아오는 번아웃은 잘못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뇌의 작동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신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잠을 못 이루고 회사에 나가기 싫으며 모든 관계가 귀찮아지는 것, 모두가 우리 뇌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안이 우리를 위험에서 구하고 우울증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증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내가 잘못된 게 아님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단지 뇌가 우리를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어떤 기전으로 발생하는지 안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 몸에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제3자를 관찰하듯이 나의 감정 상태를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정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